일론 머스크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Then try very hard to delete the part or process. This is actually very important. So you got to delete the part or process step. Super important. And you can't like hedge your bets.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원입니다. 채널 개편의 첫 영상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화면 구성을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흰 바탕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일요일 영상은 평소대로 검은 바탕, 기존의 형식을 그대로 따를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업로드가 되는 영상은 아마 이렇게 흰 바탕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검은 바탕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자, 흰 바탕이 어떤지는요, 여러분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어색하더라도 뭔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요, 슈퍼 임포턴츠라고 강조하면서 일련의 과정을 간소화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 대가와 고수들 역시 강조한 것이기도 한데요. 투자가 어려운 건 스스로가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쉬운 걸 어렵게 만들고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어려워하고 투자에 실패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돈 좀 벌어봅시다의 첫 번째 영상, 가장 기본이 되지만 기본이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HTS 설정과 종목 선정, 최적화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실력 및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HTS 화면 기본 설정부터입니다. 자, HTS 화면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무래도 종목 발굴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발굴이요,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손실을 짧게 가져가는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중 조절도 중요하고요. 자, 종목 발굴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손이 많이 가는 필수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우리가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손은 많이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최적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본 다음에 가볍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종목 발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HTS 화면 구성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종목 발굴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 대가와 고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종목 발굴의 기본 3대 요소를 꼽자면 차트, 수급, 재료가 있겠죠. 자, 따라서 HTS 화면 구성의 기본은 키움증권 기준으로 0600 키움 종합 차트, 0796 투자자별 매매 동향, 그리고 0700 종합 시황창이 될 것이고요. 이 세 가지 창을 여러분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대가와 고수들이 강조한 것을 살펴보면 차트 설정에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 투자 대가와 고수들은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거래량, 거래대금, 정말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따라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도 그들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종목을 고를 때에는 차트의 위치가 좋은지, 거래량이 좋은지, 거래대금이 좋은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종목만을 매매 대상으로 삼아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종목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실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차트의 위치란 이미 시세를 많이 준 고점의 영역은 아닌지, 그리고 횡보 후에 첫 장대 양봉을 뽑은 시세의 초입 또는 바닥 영역이 맞는지, 신고가 영역인지, 200일 이평선과의 어떤 이격은 얼마나 벌어졌는지, 이동평균선은 정배열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횡보 후 첫 장대 양봉,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습관이 될 정도로 계속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도 횡보 후 첫 장대 양봉을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요것부터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래량은요, 평소 대비 월등히 많은 거래량, 그리고 횡보 및 상승의 흐름에서 정상 상승 추세의 움직임에 위배되는 거래량은 없는지, 거래대금은 100억 또는 500억 이상 터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0600 키움 종합 차트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보실 텐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뽑을 수 있는 게 캔들이고, 그 다음이 거래량이고, 그 다음이 이동평균선일 것입니다. 자, 왜 캔들이 가장 중요하고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요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1시간, 2시간도 더 걸릴 수 있으니까 해당 이야기는 차차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HTS 세팅에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여기 위쪽에 어떤 차트 세팅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원활한 영상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마이크 위치를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동평균선 설정이겠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이동평균선을 모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설정은요, 여기 왼쪽 맨 위에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를 눌러보시면 여기에다가 검색할 수 있는 란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동이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시면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뜹니다. 요거를 맨 위에 거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쪽, 여기 다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요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지표가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지표 설정된 거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설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선이 5일선, 10일선, 21선, 51선, 200일선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가격은 종가로 두시고 이평선의 종류가 단순 이동평균선과 지수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제가 요거는 이따가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지수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설정입니다. 어떤 선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이 라인의 굵기나 색상을 변경해 줄 수 있는데요. 많은 투자 대가들이 종목을 발굴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봤던 선은요, 50일선과 200일선입니다. 그래서 200일선은 파란색으로, 잘 보이게 파란색으로, 그리고 너비는 3포인트로 굵게 표시를 하고요. 50일 이동평균선은 왜 50일 이동평균선을 보냐면 50일은 횡보의 여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200일 이평선은 200일 이평선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다라고 하면 매물대 압박이 적을 테고 주도주로서 큰 대시세를 줄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아래에 있으면 조금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어렵겠다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일선과 20일선, 50일선은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너비는 이 정도로 세팅을 해줍니다. 자, 5일선하고 10일선도 중요하고 20일선도 중요합니다. 20일선도 조금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5일선과 10일선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자, 5일선하고 10일선은 매수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5일선하고 10일선도 여기 더블 클릭을 다시 해서 조금 더 잘 보이게 2포인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10일선도 2포인트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 보시면 50일선이 조금 약한 것 같으면 50일선을 다시 조금 더 굵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잘 보이죠. 자, 저는 여기에다가 150일선까지 추가를 하는데 여러분들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최소한으로 최적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다가 내가 좀 불안하니까 이 선도 추가하고 저 선도 추가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쓰시고 여기 내에서 여러분들이 뭐 5일선을 7일선으로 바꿔도 되고 5일선을 3일선으로 바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200일선을 240일선으로 바꿔도 괜찮고요. 50일선을 60일선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정도의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손실을 짧게 가져가는 거다. 계속 강조 드려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은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래량을 여기 거래량 캔들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역시나 설정창이 나오는데요. 나머지는 그냥 두시고 중요한 게 여기 라인 설정으로 가셔서 비교 기준이 아마 기본값이 이전 값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거를 가격 차트로 놓고 확인을 눌러 주셔야지 양봉 캔들에서의 거래량이 빨간색으로 음봉 캔들에서의 거래량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을 볼 때 거래량이 크게 터졌을 때는 빨간색으로 상승이 나와야 되고 거래량이 줄어들 때는 파란색으로 음봉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쉽게 거래량으로도 확인할 수 있겠죠. 정상 상승 추세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은 거래량 차트에서 빨간 캔들이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빨간 캔들일 때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파란 캔들일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거래 대금이죠. 거래량은 여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평소 거래량 대비해서 많은 거래량이 터졌구나. 거의 뭐 2배 이상 터졌구나.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보통 5일선이라던가 1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눌림 타점 잡을 때 거래량이 마르는 어떤 그 기준을 5일 이평선 아래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로 확인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여기 보시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150억 거래대금이 터진 캔들이고 노란색은 500억 거래대금 이상 터진 종목을 이야기합니다. 요거 설정하는 건 뒤에 제가 타임라인으로 다시 별도로 하나 영상을 또 추가해 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신고가 화살표, 신저가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여기를 60일로 놓고 엔터를 치시면 캔들 60개를 표시해 줍니다. 자, 보면 횡보한 다음에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으면 이게 여기가 60일 신고가 자리죠. 20개로 놓으면 이 자리가 20일 신고가죠. 200개로 놓으면 이 자리가 200일 신고가 자리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더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화살표를 표시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 수치를 조정함으로써 신고가 자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가로 설정하는 게 엔벨로프 선입니다. 엔벨로프 선도 상단선만 제가 설정을 하는데 요거는 공돌 투자자님이 추천해 주신 방법이죠. 자, 하나 또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선택사항이에요. 사실 이동평균선, 캔들, 거래량만 설정해 놓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까지 표시될 수 있게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약간의 기호입니다. 기호라고 보시면 좋고 여기 보시면 여기 메뉴창에 ENV라고 치시면 여기 아래쪽에 엔벨로프 나오죠. 요거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엔벨로프 더블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설정 글이 뜹니다. 요거 더블 클릭해서 자 퍼센테이지를 40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데 그냥 40으로 두고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보는 거지 이게 뭐 50인지 40인지 60인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라인 설정은요. 저항선만 설정해 주는 겁니다. 위쪽, 아래쪽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저항선만 남겨주시고요. 스타일을 점선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엔벨로프 상단선이 표시가 됩니다. 엔벨로프 상단선은요. 엔벨로프 상단선의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가 중요 여부, 판단 여부가 될 수 있는데 닿은 종목은 조금 더 상승세가 강력하다, 재료의 연속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엔벨로프 상단선에 닿고 나서 놀림 나온 종목들이 다시 재차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표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팅은 이게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화면은 0181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창입니다. 여기 창을 하나하나 클릭해 가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한국 무브넥스. 자, 여러분들 제가 종목명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뭐 투자 추천도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국 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숫자를 여러분들 100으로 놓으셔도 되고 60으로 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60으로 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무브넥스는 어떤가요? 20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200일 이평선에 올라타지는 않았죠. 지금 약간 뚫어줬습니다. 애매하다. 더 좋은 모양은 200일 이평선을 완전히 올라탄 모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호입니다,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횡보 후에 장대 양봉을 뽑았느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캔들들이 모두 200일 이평선에 눌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준비가 뭔가 안 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 종목이 추세 상승이 안 나오느냐? 그런 법도 없습니다. 횡보를 좋게 했고 50일 이평선에 아래 눌려 있었지만 이 자리까지 가격이 올라왔고 200일 이평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거래량을 봤을 때는 어떨까요? 여기 거래량보다 여기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평소 대비해서도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많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기호에 따라서 종목을 걸러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 하나로 좋고 나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모양은 이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차트상으로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100%는 아니죠. 200일 이평선 위에 올라탔죠. 깔끔하게 올라탔다라는 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격이 200일 이평선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다가 정배열의 초입을 만든 다음에 거래대금이 강력하게 터지면서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이 스케일을 쭉 늘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600 캔들을 봤을 때도 이 거래량이 역사적 거래량이었죠. 그리고 평소 대비 거래량 봐도 월등하게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다 보면은 이런 캔들도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거죠. 평소보다 많은 거래량이 터진 캔들을 기준으로 이 차트를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추후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 대가와 고수들이 강조한 기법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모양은 이 모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정답은 아니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제 차트 설정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수급이다라는 거죠. 자, 수급은 키움증권 0796 투자자별 매매 동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을 준비를 해놓고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클릭하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화면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단순히 개인 투자자가 어떤 테마성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외국인과 또는 기관이 뭔가 마음 잡고 들어왔구나. 뭔가 이 종목에 좋은 호재, 어떤 이 종목이 향후에 더 사정이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들어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테마성으로 진입한 종목은 아닐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또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0700 종합 시황 뉴스를 확인해 보는 거죠. 1월 24일 뉴스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쭉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쭉 보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조금 눈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종합 시황창을 보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엔 눈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계속 보시다 보면
익숙해진다. 자, 여기 보시면 특징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보면 여기 이제 뉴스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미국에서 제품 안 만들면 관세 폭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밀려드는 수주의 증설 또 증설, 이런 뉴스입니다. 자, 투자의 본질을 투자 대가와 고수들은 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를 볼 때 이 재료가 이 종목, 이 기업의 향후 실적 상승세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힌트를 여기에서, 이 재료에서 확인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 뉴스를 처음에는 꼼꼼하게 읽으시고 익숙해지시면 눈으로 쭉 훑으면서 좋은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을 찾아내는 거죠. 자, 쭉 보겠습니다. 쭉쭉쭉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자, 여기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존 생산 능력 대비 2배로 늘리는 걸 목표로 한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차트를 봐서 여기 차트에다가 여기 종목명을 클릭을 해보면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시가총액이 1490억이에요. 그렇게까지 대형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 소형주죠. 소형주가 생산시설을 늘린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생산시설 늘리는 게 거의 이 회사의 어떤 존폐와도 연관성이 있어요. 여기서 망해버리면 이 회사는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 기업에서 뭔가 생산시설을 확장시킨다라는 건 그냥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수주 잔고라던가 어떤 시장 상황의 여건을 정말 면밀히 체크한 다음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가총액과도 연계해서 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자는 증설을 할 수밖에 없다. 올해 해야 된다. 왜냐?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많으니까 늘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 미국 지금 보면 여기에도 국내에서 유일한 1티어 협력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X, 나사, 블루 오리진,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곳과 지금 긴밀하게 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워낙 제품의 발주가 많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공장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뭔가 이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현재 크게 늘어나는 어떤 그런 기점에 놓여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또 역으로 차트에서 또 다시 힌트를 찾아보는 거죠. 자, 이 뉴스를 과연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처음 알았을까요? 미리 이런 사정들을 알고 있었던 내부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오겠죠.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얘기는 200일 동안 물려 있었던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그 물량을 누군가가 다 매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갔겠죠. 그만큼 내부자 또는 뭔가 어떤 세력들이 매집을 많이 했고, 지금 현재 외국인이 강력하게 대놓고 들어온 건 이제 올릴 겁니다 라고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 종목이 어떻게 상승할지는 전혀 알 수 없겠지만 높은 확률로 양봉 캔들의 위쪽으로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력은 여기까지 올리는데 많은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각 잡고 투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위쪽까지 올린 다음에 팔고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뉴스를 종합 시황창으로 보셔도 괜찮지만 네이버 증권으로 가셔가지고 네이버 증권에서 보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로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뉴스 공시라고 있습니다. 뉴스 공시를 클릭하시면 이 위쪽에 가장 최신 뉴스가 뜨니다. 조금 더 보기가 편하죠? 여기 보시면 똑같은 뉴스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움증권에서 보는 것보다 웹사이트에서 보는 게 조금 더 눈이 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발굴을 하실 때 키움 종합 차트로 보시고, 그 다음에 수급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 시황창으로 확인을 하는데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네이버 증권으로 가서 뉴스란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뉴스 공시란으로 가셔서 뉴스 공시를 확인하시는 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일단은 차트로 걸러내고, 차트가 괜찮으면 수급을 확인하고, 수급 조건이 확인이 되면 뉴스까지 확인하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 종목이 또 언제 200일 이평선 근처에서 대시세를 주었을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연속조회라고 있습니다. 연속조회를 눌러보시면 더 긴 시계열의 차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쭉 보시면 예전에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대시세를 줬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감을 잡아가실 수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51선 근처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횡보를 보여주다가 첫 장대 양봉을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이 캔들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상위 20개 종목을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이쁘게 횡보를 한 다음에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보고 내일도 어떻게 종가가 형성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주식 투자 리스타트 매뉴얼도 제가 드렸죠. 자, 이게 100%고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가볍게 매수 매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 감이 잡힐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자료가 사실은 중요할 수 있거든요. 자, 매수 타점을 5일선이 우상향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 또는 고점 대비 하락의 바닥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반전 양봉 캔들 이런 자리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으로 그 다음날 캔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익숙하신 분들은 직장 내에서 3시 이후에 캔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요 캔들까지도 퇴근하시고 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계획을 세워 가실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 캔들을 내가 3시 이후에 확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3시 15분 정도에 봤더니 거래량과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내 매수 타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기준으로만 보겠습니다. 5일선이 우상향하면서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 캔들인지 보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가요? 자, 보면 거래량이 완전히 말랐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5일선에 딱 근처에 걸쳐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짧은 음봉 캔들. 자, 음봉 캔들 중에서도 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 캔들은 조금 더 우리가 플러스 가산점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캔들이 원래는 장중에 여기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락하는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 음봉으로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 아래에서 누군가가 받쳐 세웠다라는 거죠. 떨어지는 가격을 받쳐 세울 수 있는 건 세력밖에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사실 이 아래 꼬리 자리는요. 거래량이 좀 붙어도 매수 대응이 가능합니다. 매수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종가는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5일 이평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낮은 위치도 아닙니다. 이 상단 위치에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짧은 음봉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돈 버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다? 손실을 짧게 관리하는 거다. 내가 여기에서 매수했는데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내가 매수해서 내일 아침부터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이 종목으로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종목으로 내가 손실 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짧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손실을 가져가는 방법을 또 매뉴얼에다가 남겨뒀습니다. 자, 이게 답은 아니죠. 답은 아니지만 손실을 짧게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직장인 분들이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갭으로 떴는지 갭으로 떨어졌는지 그것부터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갭으로 떨어지는 건 일단 나쁜 신호죠. 물론 갭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첫 번째 3분봉 캔들이 양봉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좋은 상승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손실을 짧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5일선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날 갭을 확인해서 갭으로 떨어지면 일단 3분의 1 물량 정도는 3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털어주고 그리고 나서 첫 3분봉까지 또 음봉으로 맞고 떨어졌다. 그러면 또 한 번 털어주고 그리고 나서 최후의 방어 라인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 그것을 미리 다 계획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익숙하신 분들은 이 캔들 모양만 봐도 딱딱딱 계획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요, 이때 종가 베팅을 하시는 게 아니라 퇴근을 하신 다음에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배울 때 이 긴 아랫꼬리는요, 좋은 지지선으로 작용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5일선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손실을 길게 방치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최후의 방어 라인으로 두고 여기에다가 전량 매도 자동을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캔들이 만들어질 때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하자마자 여기 가격, 내가 매수하는 가격과 이 최후의 보루, 최후의 방어선 라인까지 간격을 봤을 때 한 몇 퍼센트 정도 손실이 날 것 같다. 요 정도면은 내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도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초보 투자자분들, 이제 막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걸어두시고요. 이때 매수 비중을 무조건 그냥 일단은 작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얼마를 벌고 얼마를 잃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한 달간 매매를 했을 때 플러스 나는 수익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손실이 나느냐 큰 손실이냐 작은 손실이냐 큰 수익이냐 작은 수익이냐 일단은 그것을 조금 데이터 값으로 받아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요. 제가 드린 간단한 이 규칙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은요 누구나 감을 잡을 수 있어요. 해보면 한 달만 해봐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참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내가 이렇게 손실을 짧게 관리해서 참 내가 다행이다. 여기에선 내가 조금 더 비중을 실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건 욕심이니까 일단 수익을 작은 수익이라도 계속 쌓는 걸 연습해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요 작은 비중으로 연습을 하시고 손실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만 길게 가져가는 것만 좀 방지해보자라는 거죠. 여기에서 5일선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5일선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면 종가하고 5일선하고 이격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한 8% 정도 나오거든요. 8% 손절은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5일선을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랫꼬리, 만약에 이 캔들이 아랫꼬리가 조금 더 짧았다면 그 아랫꼬리를 또 기준으로 손절 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일단 작게 해서 매수 대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매수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길게 이쁘게 횡보하고 나서 윗꼬리가 짧은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들은요, 사실은 매일매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나온 종목은 자, 내가 만약에 이 신호를 매수 신호로 삼았다라고 하시면은요, 매일매일 보시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해야지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캔들에 수급이 나와 있고 수급이 붙었고 재료가 있다. 일단은 초보자분들은 재료에 있고 없고만 따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재료가 없는 종목들도 있어요. 뉴스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을 뽑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거 그냥 제껴두고 수급이 붙었는지 확인해서 일단은 타점을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매수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나요? 아침에 봤더니 자, 갭으로 살짝 떨어졌어요. 자, 여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절대 손절 라인은 매수한 다음에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날 갭으로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3%가 넘어가지 않았고 한 마이너스 1, 2%로 갭 하락한 건 버텨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다라고 하면 일단 자르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시다 보면 알아요.
하시다 보면 이거 내가 이렇게 하지 말고 3% 이상 넘어가지 않은 개파락은 일단 버텨보거나 또는 첫 번째 3분봉 캔들 하나 정도는 확인하고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이 잡힐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해보셔라.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조금 가까이 보겠습니다. 자, 갭으로 살짝 떨어졌어요. 갭으로 살짝 떨어졌지만 이 캔들을 보시면은 아래 꼬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시가에서 바로 추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첫 3분봉이 깔끔하게 양봉이 나오거나 깔끔하지는 않아도 일단 양봉으로 맞아 떨어졌다. 그러면 그런 자리는 그냥 버텨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갭으로 떨어졌을 때 한 3분의 1 정도 털어줘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첫 3분봉 보면서 그냥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했다. 하지만 우리의 최후의 방어 라인은 이 라인이었다. 이 라인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갈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보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쉬운 게 뭐냐면 대량 거래량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건 연료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료가 들어갔음에도 윗꼬리를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신호죠. 하지만 뒤에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수익이 났기 때문에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익절은 5일선 이탈할 때, 종가 10일선 이탈할 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또 올라갔어요. 여기에서 매도했으면 참 아까웠겠죠. 이 윗꼬리를 내가 계산해서 분석해서 매도했다라고 하면 아깝겠죠. 하지만 그것도 여기에서 매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나가라고 할 때 나가는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다. 5일선이 깨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날 깨졌네요. 사실 요 날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요 날이 불안했지만 그것도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죠. 왜냐면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을 뽑으면 다시 이 5일선이 우상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종가까지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수익은요 11% 정도 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매수를 했고 11% 상승이 나왔으니까 절반 익절하는 겁니다. 11% 챙겨놓고 자, 아직까지 11선을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마르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완벽한 조정의 모양은 아닙니다. 막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계속 나오는 캔들은 좋지가 않아요. 정상 상승 추세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자, 좀 보면은 여기도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막 괜히 추격 매수하고 이러면은 매매가 애매해져 버립니다. 그냥 작은 물량으로 나는 정말 크게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정신으로 들어가셔야 되지. 이런 데에서 또 욕심내면은 이제 매매가 애매해져 버린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매수 잘해놓고 이런 자리에서 애매하게 움직여 버리면 손실나는 매매가 돼버리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돌다리 두들기는 느낌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 자리도 완벽한 눌림목 자리에만 나는 들어가겠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고요. 자, 보면은 여기 자리를 우리는 반등 자리로도 볼 수 있는데 반등 자리도요, 이렇게 윗꼬리가 너무 길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크게 맞았다라는 건 세력이 이 자리에서 털고 나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자리에서 괜히 섣불리 매수를 하는 것보다 일단 내가 수익을 확보해 놨으니까 그냥 길게 가져가 보겠다. 11선 아직 이탈 안 했죠? 11선 이탈할 때까지 안 했죠? 이탈도 안 했죠?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가지고 가다가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이날 최종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11선을 완전히 벗어나는 음봉 캔들이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어디에서 했느냐? 이 자리에서 했고요. 대략 1차 익절 여기에서 2차 익절, 마무리 익절이 이 자리에서 나가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실 때 제가 11선까지 보시고 전량 매도 하셔라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고 나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아, 내가 한 번 더 참을 걸. 21선까지 한번 참아볼 걸. 이 빨간색 선이 21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내가 11선에서 매도하지 말고 11선에서 한번
익절한 다음에 21선까지도 한번 봐야 되겠다. 3분할로 가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감을 잡으면서 또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게 나올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사례 분석들은 제가 앞으로 계속 중간중간 추가 영상으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사례 연습하시면서 이렇게도 대응할 수 있고 이렇게도 대응을 할 수 있구나.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대응을 할 수 있구나. 기본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느껴가시면서 계속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고 중요한 건 내 스타일을 확립하는 거다. 요 리스타트 매뉴얼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가이드 정도 드린 거예요. 하지만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 있다. 기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마음껏 뛰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플러스 나는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시는 데 중점을 두셔야지 여기에서 뭐 대단한 수익을 내고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플러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전략만 만들면 여러분들 자신감 붙고요. 수익을 가지고 배팅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신다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여러분들이 조금 즐긴다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 도움이 될 수 있게 알차게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그 강세 약세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150억 봉, 500억 봉 그거 하는 거 제가 한번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창에다가 요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150억, 50억 봉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제 새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수식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수식 관리자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수식 관리라고 뜹니다. 자,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강세 약세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강세 약세로 들어가셔서요. 자, 여기서 뭘 누르느냐? 사용자 강세 약세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클릭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십니다. 자, 새로 만들기 눌러주신 다음에요. 강세 약세 명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150억, 500억 이런 식으로 뭐 이름을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강세 패턴과 약세 패턴이 있는데 요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일단 강세 패턴에다 두시고요. 자, 제가 요 파일을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 놓을 겁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위에 게 150억이고요. 아래 게 500억입니다. 500억 수식이에요. 드래그를 해서 자,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오른쪽 클릭 붙여넣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150억이니까 저는 분홍색으로 보통 사용하거든요. 자, 그리고 약세 패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약세 패턴. 자, 그리고 여기 500억 봉 표시 수식 오른쪽 클릭 복사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자, 색상은 저는 보통 노란색 쓰거든요. 노란색으로 해서 자, 여기 어떻게 하냐 수식 검증을 한번 눌러줍니다. 자, 수식에 이상이 없다라고 해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저장을 눌러주세요. 작업 저장을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뜨죠. 그리고 닫기를 눌러주세요. 닫기를 눌러주시면 표시가 안 되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요거 클릭을 합니다. 요거 클릭을 하시고 어디로 가느냐 강세 약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다가 저장해놨죠. 사용자 강세 약세 클릭 그리고 우리가 했던 150억 50억을 클릭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